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4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중지입니다. 국회가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영어가 나오면 머리가 어지러운데 발음은 잘해야 돼요. 패스트트랙. 뭐 기차를 타고 하여튼 뭐 쭉 빨리 가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법안을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뜻인데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또 패스트트랙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걸 줄여서 사개특위, 정개특위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엉망이 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또 서로 고발하면서 한치 양보가 없습니다. 입법부 의원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경우는 전 해외에서 제가 이걸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입법부 의원들끼리 서로 고발해서 그걸 사법부에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자존심이 국회의원들로는 좀 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존심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의회 민주주의, 이대로 파국으로 갈 것인가?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국회의원, 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수원 병 위원장, 김용남 변호사, 그 다음에 김철근, 여기는 국회의원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꼭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스 세게 하네. 근데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앵커도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저는 뭐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도 얘기해줘. 구로갑. 구로갑 바른미래당 위원장. 저는 단원갑에서 단원갑에서 위원장은 아니죠.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기는 위원장인데 여기는 출마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우리 김현 누님이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좀 디스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좌파 독재라고 현 정권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것 자체가 가짜 뉴스고요. 좌파 독재가 아니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좌파 독재가 아니다. 네, 독재는 전두환 정권 시절을 군사 독재라고 독재, 얘기하고요. 그때 앞에 박정희 군사고. 유신 헌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했던 게 박정희 독재이죠. 그래서 지금 독재, 타파, 뭐 헌법 수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재, 수호, 헌법, 타도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고 나서 지지층의 이완, 질의 멸렬하다가 한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대선 이제 후보군 안에 이제 두 자릿수가 된 분이 한 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등장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만회가 되고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으니까 이제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결사항전 이거는 내년 총선 때문에 하는 거다. 모든 것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구나 아니면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대구, 경북, 울산, 뭐 경남 이런 지역이 많이 이제 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렇죠. 수도권은 저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손해 볼 게 별로 없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소수당 없습니다. 조사한 겁니까? 아니 의원 정족수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한 10석 정도 줄어드는 거고. 10석이면 저희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지지율로 그냥 이 선거 제도로 가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왜 줄어드는데 왜 그럼 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개혁 입법인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법을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건데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에서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그 고위직에 대한 경무관급 이상 그러니까 7,000명 가량이에요. 근데 마치 공수처법이 국민들을 사찰하는 것인 양 얘기하면서 좌파 독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철진한 색깔론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속셈이죠.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자면 우리도 손해다. 자유한 것처럼 그래서 소수 손해지만 정당 바른미래당이나 그렇지만 이 정의당이나 공수처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양보하면서, 양보하면서라도 이걸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헌법 정신은 솔직하긴 해요, 그죠? 헌법 뭐가 정신. 솔직해요? 김현 의원이 솔직해요. 아니, 뭐가 헌법- 솔직해요? 우리도 불리하지만 하나도 안 맞는데. 공수처법 때문에 그다음에 간다는 거 헌법 아니야? 정신이 의원 정수를 이제 200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례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4당, 원래는 여야 5당이 구체적으로 합의토록 했는데 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걷어찬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뭐 독재 운운하는데 여야 4당의 합의 정신이 바로 비례성과 등가성을 반영한 그렇지만 거죠. 민주당은 손해지만 손해예요. 공수처법을 네. 어떻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맞죠. 총선에서 아, 내년 총선 때문에 이 그렇죠. 사단이 결국엔 나온 지금 선거법이 가장 핵심이고 지금 뭐 공수처법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좀 욕심을 많이 내셨고 그거에 민주당이 어차피 정의당이 아니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주는 정당 아니에요. 까놓고 많이 얘기해서. 도와줬죠.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뭐 옛날식 표현대로 하면 민주당의 이중대인 것이고 초록이 동색이다. 뭐 이런 아 거. 그렇죠. 뭐 하는 행동 봐서는 거의 민주당의 행동 대장급으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종의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손해를 본다. 우리도 손해 보는데 한다. 아니 근데 분명히 이득을 보는 정당은 있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가 확실하죠. 소위 대박이 나죠. 저서 될수 떨수로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민주당 의석수가 10석 줄어들면 정의당 의석수가 20석이 늘어나요.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민주당 의석 10석 줄어들고 정의당 20석 늘어나는 게 한국당 입장에서 그게 더 바람직한 부담스럽다.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좌파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계속 한 편인데 내내 아니 이걸 두 개 합쳐서 늘어나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 민주당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손해 보니까 한국당 너희도 손해 봐라. 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 네네. 선거법의 큰 변화, 네. 그러니까 뭐 선거구 조정하는 거 말고 선거구제의 변화가 7차례 있었어요. 아. 사실은 헌법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선거법 바꾸는 거고 네. 그리고 선거법은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어느 일당의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 뭐 독재, 전두환 독재고 박정희 독재지 왜 지금이 독재냐고 그러는데 전두환 때 박정희 정부 때 언제 선거법을 여당 마음대로 바꿨어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게임의 룰을 어떻게 선수 일방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마음대로 바꿔요. 이거는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아니 인류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잖아요. 이건. 그 제1야당을 빼놓고 하는 경우는 그럼요. 없었다. 나는 이 두 당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어요. 자, 지금 1사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모든 통계들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도 지금 길이 잘 안 보이는 판인데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당명하고 수 좀 있는 사람이 저기 들어보세요. 당연히 근데 아닌데. 역시 지금 1년 뒤에 해야 될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을 굳이 태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내년에 꼭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모든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건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모든 책임 일단 1차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야당이요. 무조건 머물러 가서 맞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뭐 양비론 얘기한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경제를 좀 보시고 국민들 삶을 좀 보세요. 지금 1당 2당이 내년 총선에서 서로 의석수 많이 얻겠다고 물론 당연히 세력이 커지기를 원하겠죠. 그럼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접어두세요. 그리고 0.3% 그 우습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니, 일이죠. 아니, 뉴스가 근데- 도배했을 자, 걸로. 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중단하고 그다음에 선거법은요 여야 합의를 하세요. 그 협상하세요. 제가 단언컨대 패스트트랙 나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 네. 자 우선 225대 75입니다. 네. 그럼 현재 현행이 253대 47이죠. 네. 그러면 28석의 지역구를 없애야 됩니다. 네. 한 석 없애는 것도 국회 본회의장이 폭파될 겁니다. 근데 28석 없애야 돼요. 난리 나죠. 그러면 한 석을 없애는 28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그분들이 있을 거고 네. 주변에 그러니까 2명 내지 3개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100석 가까이. 대략 제가 생각하기는 적게는 50석에서 많게는 90석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1야당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선거구가 없어지는 의원들과 영향을 받는 의원들 때문에 100% 본회의 통과가 안 되는 일입니다. 50% 연동형을 미끼로 해서 정말 민주당 집권당이 하고 싶은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독립에 관련된 이 법안을 결국은 태워서 이것만 하고 싶어하는 300일 뒤에 선거법은 안 되고 공수처법은 통과되고. 통과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겁니다. 안 되면 야당이 발목 잡아서 개혁 입법 못 한다고 할 거고 되면은 봐라 여당이 이렇게 힘있게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꼼수에 저는 야 3당이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발 집권당답게 좀 폭넓게 좀 아량을 가지면서 아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요 개혁입법 한 개도 못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실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거고. 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아니 네, 개혁입법이 한 개도 못한다고 해서 공수처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했다라는 게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거고요. 네, 잠깐 이거 하나만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두 내가 여기 번째는요. 김철근 대변인한테 당에 박철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저기-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그렇지. 입장이 완전히 다르세요. 그렇지. 그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관영 원내대표 비판을 엄청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세요. 사보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23분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면서 엄청난 논쟁을 했고 그 논쟁의 와중에 그러면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걸 결정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당헌 당규에 보면 당론 해석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고 당무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최고위원회에 임돼 있는 건데 해석 권한이 없는 의원총회에서 2분의 1로 할지 3분의 1로 할지 표결을 해갖고 결정을 하고 그 표결의 과반수로 하자 그래갖고 과반수로 하자는 그 와중에 그럼 사보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봤을 때 사보임은 절대 없습니다. 아, 그때 얘기했습니까? 그럼요. 어. 이게 당론입니까? 당론이 아닙니다. 어. 그냥 추인하는 거라. 그러면 당론도 아니고 그렇죠. 사보임도 없다 그랬고. 네, 바른미래당은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당과 작은 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당론을 정할 때 특별 다수제가 있어요. 당론은 3분의 2로 정한다는 거고 그 당론을 정했을 때는 모든 의원이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따라야 되는 게 의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론이 아닌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이 헌법상 보장된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정치적 그 생각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본인이 표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론도 아닌 걸 가지고 의원 2명을 사보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됐다. 사보임 사유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상에 규정된 사보임을 할 수 앵커님, 있는 경우가 정세균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만들어 놓은 국회법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죠? 박종진 앵커님 임시국회는 회기 지금 내외나 1대 3으로 법정이 돼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 사보임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1대 3으로 네. 계속 아, 하실 죄송합니다. 거예요? 팩트가 틀리면은 그걸 네, 가짜 뉴스라고 네. 그러잖아요. 선거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 안 된 게 없다고 얘기는 1988년도 3월 8일 새벽에 통과됐습니다. 뭐냐면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야 합의가 아닌 걸로. 안 돼가지고 야 3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검하고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1인 1구에서 선거구제 확정하는 것하고 부정선거 방지 장치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평민당,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이었잖아요. 그런데 3월 8일 새벽 2시 10분에 장성만 국회 부의장이 국회 경위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국회의장석 뒤편 샘문으로 살짝 들어와서 네, 기억납니다. 본회의장의 입장에서 속기를 선언하고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선거법. 자,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다면 아니 전두환 자기네들이라고 얘기하지 독재보다 나은 게 말고요. 뭐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자, 진행. 전두환 독재보다 나은 게 뭐 진행에 있어요? 아까 문재인 내가 독재가. 끼어드니까 그러면. 진행 방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야 합의되지 않고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가 틀리면 수긍하세요. 그러니까 자, 30년 전에 두 번째, 있었다. 자, 두 번째. 30년 전에 한 번 있었다. 예, 30년 전이에요. 예, 31년 전이에요, 88이니까 정확하게. 32년 전. 예. 이게 우리 당이 28석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8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폭파된다. 한석만 줄어도 폭파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이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지역구가 줄어도 나는 패스트트랙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강북, 갑을이 하나로 줄어듭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폭파 안 돼요. 왜 자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자기 의석수가 줄어들고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것이 무슨 생명을 거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의원 한 명만 그런 거죠. 아니 지금 그러고 말하는 나머지 거지. 의원들은 우리 당론으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 네.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 마무리하시면 수긍했습니다. 내가 자, 얘기할게요. 그래서 개혁 입법 하나도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그때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한 거예요. 조국 수석하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김태우 특별감찰관에 네, 대해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튀잖아요. 사인을 했죠. 예. 예, 15일 날 사인해놓고 그 운영위원회가 처리되고 나서 다음에 1월 달에 내가 언제 원포인트 개헌 안 한다. 이거 내각제 안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례대표제 없애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자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되니까 쏙 들어가서 반민특위 얘기하다가 또 그것도 역풍 맞으니까 지금 이걸로 장애투쟁으로 좌파 독재 정권 색깔론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개혁입법이 최고의 개혁입법이 공수처법이고요. 최고의 개혁입법이 선거구제 개편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한 건데 왜 바른미래당 소속되어 있는 위원장이 반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당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당론이 아니다라고 당론이 얘기하는. 아니잖아요. 아니 일반 당론일 수도. 근데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잠깐,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보임에 대해서 그래서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원내대표가 그 시기에 누가 맡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사보임은 건강상의 개인의 의사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에서 이 상황을 오신환 의원이 자기가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선거구제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12대 11로 정해진 안을 반대하겠다는데 그 두 눈 똑바로 그냥 보고 당하겠습니까? 지도부가. 만약에 이분도 지도부였으면 지금처럼 얘기 못합니다. 아니면 패스트트랙 안 했겠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 민주주의는 당에서 결정난 거 따르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장은 결정이 안 났다니까. 아니 결정이 났으니까 진행하는 거 그거는 저한테 따지 당론이 말고요. 아니라니까. 저한테 따지 아직부터 당론이 아니라니까. 화내지 당론이 마세요. 아니에요. 12대 11로 결정이 났어요. 분위기 너무 지가 화끈하게. 험한데. 그런데요,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됐어요. 네. 원내대표가 의장한테 우린 사보임 한다. 그리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는 법정에서 다투세요. 강북 갑인가요? 갑은 박용진 의원이고 을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합쳐지더라도 본인이 그 지역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죠. 네.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과거에 네. 그 16대 국회 직전에 네. 여야 3당이 네. 연동형은 아니었습니다만 여야 3당 당시는 원내 총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내 총무가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표율이 포함된 네. 여야 3당의 선거법 합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아, 비슷하네요. 지금하고 16대 때. 예. 예. 16대 총선 전입니다. 아, 거의 한 근데 15년 전에. 예. 그 안이 부결됐습니다. 3당 원내 총무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법이라는 게 개별 의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몇 년도인지는 기억하세요? 2000년도죠. 16대 2000년도. 총선이면 2000년 총선. 2000년도에 예. 이미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었군요. 그때는 여야 3당 원내 총무 합의안이었습니다. 아,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저기 그렇죠. 석패율. 연동형은 석패율.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도 석패율 들어가 있으니까. 네, 예, 예, 예. 연동형은 아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듯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구 획정. 예, 그러니까 선거법, 이게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죠. 지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어렵다.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또 그런 전례도 있었던 거고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지금 사보임 문제는요.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당내 문제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과반이 넘어요. 그럼 일반 과반수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당론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2로 당론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 다수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23분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결국은 김관영 대표도 이게 당론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당론은 아니다. 네, 추인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추임만 한 거다. 네, 추인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보임은 없다고 예, 했죠. 사보임은 분명히? 없다. 예. 그러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두 말하고 있는 거 맞네요? 아니 뭐 저는 두 말인지 세 말인지 저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해드릴게요. 자, 사보임은 없다 얘기를 했고. 아, 그 의총에서? 예, 예. 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투표를 합시다 해갖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12대 11로 나와서 이제 추인된 걸로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두 사람은 좀 사보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보임 한 것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3분의 2에 의해서 강제 당론이 됐다면 사보임 할 필요도 없었겠고 의견이 완전히 딱 반반으로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자, 요거 하나만 하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사보임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걸 김철근 대변인이 들었죠?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죠. 왜냐면 그 자리에 전혀 있었을 비공개잖아요. 의원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 뭐라고, 모 의원한테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 그건 확실합니까? 예. 그건 진짜 뉴스입니까? 예, 예. 자, 저는 조금 예상을 달리하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실은 이 국회법 이렇게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죠. 당연히. 속으로는 있겠어요. 당연히 많죠. 속으로는. 근데 저는 본회의에 이거 올라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 못 던져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 운영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아, 김영입니까? 김영 투표. 김영 투표잖아요, 이게. 아. 9개월 후에 이제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 표결에 붙여졌어요. 그러면 9개월 후면 아마 공천이 그때까지 확정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아니, 공천 확정을 할 수도 없죠. 선거구 획정을 못 하는데 선거법이 통과돼야 이제 의석수가 확정이 돼야 225석 갖고 획정을 할 거 아니에요. 공천이 미정인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명백하게 반대 입장으로 자기가 반대표 던진다고 내 선거구가 통폐합이 될지언정 일단은 살고 봐야 나중에 그거 반대하면 뭐 하는 거지. 어차피 공천도 안 돼요. 받기가 택도 쉽지. 없어요. 아, 그냥 맞아요. 잘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래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12월 15일은 합의하겠다고 서명을 했어요? 자, 자, 제가 이제 검토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토론하자는 게 검토한다. 아니라 그건 저 좀 이게- 비판을 받아도 될 것 같아. 서명을 하고 뭔가 그래도 정치라는 게 대화와 협상인데 그 5개월 동안 거기 안 나온 거 아니야.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 거기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자, 못할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 등 뭐 그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치. 구체적으로 구체적인지 검토한다. 적극적인지 하여튼 구체적으로 자, 검토한다. 결론은 검토한 대로 예, 끝났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예. 결론은 검토한다고. 그때 상황 아시겠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한 열흘 가까이 단식을 해갖고 뭐 병원에 실려 가네 마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큰일이 생기면 만에 하나 손학규 대표께서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아, 그때 맞아. 그래서 당시겠죠. 이거 하면 이것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한국당 소위 막말로 독박 씹으려고 할 텐데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가. 아, 손학규 대표를 살리기 아니 위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일단 손학규 대표 형성돼 살리셔야 있는 되니까. 식사하시라고. 아, 측은지 신선해서. 그래서 결국은 적극적인지 구체적인지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네. 도입을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때 아니 연세 많은 분 식사하시라고 명분 만들어 드리려고 그걸 만들어진 합의문이지 그게 네. 아는 처음 사람은 들었어요. 다 알아요. 살리기 김용남 위해서. 전 의원이 저는 처음으로 듣는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또 뭐 토론에서 가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뭘 처음 들어요.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 안 식사,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얘기했겠죠. 공개적으로 얘기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 또는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안 한만 못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약속이 검토한다는 그러니까 약속을 드린 손학규 겁니다. 대표가 단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으로 그냥 살짝 내가 사인 하나 했다 이거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욕먹는 거라고 정치인이 욕먹는 거예요. 민주당이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독재했던 정당이 자꾸 민주적인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 대단히 불쾌하지만 박정희 후에, 전두환, 노태우 후에 애들이 독재 운운하는 것은 진짜 넌센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